끼어서 피부 트러블 나는 분도 그쵸. 많고. 근데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안, 클렌징이에요. 뭐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다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원장님의 또 네. 모토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 보통 우리들이 메이크업을 하고 네. 닦아낼 때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네. 많으세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여쭤볼 때는 상담을 할 때는 제가 두 가지 대답을 하거든요. 네. 본인은 어떤 쪽을 선택하세요? 깨끗이 지워야 됩니까? 피부를 생각해야 합니까? 아, 그쵸? 어떡하겠어요? 생각하면서 깨끗이 지울 수 그렇죠. 없을까요? 피부도 인체이기 때문에 네. 강력한 세정제나 불필요하게 여러 번 문지르거나 이러면 또 피부에 자극이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다 꺼내는 것보다 피부가 노화가 진행이 빨리 되기 때문에 네. 그 또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물론 노력을 하면 되돌리지만 되돌릴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원장님은 네. 왜 나이도 안 먹고 계절도 안 타고 이거는 불공정 세상이에요. 네, 노력을 하죠. 어. 그래서 제가 요즘을 느끼는 건데, 알고 관리를 하는 것과 네. 모르고 관리를 하는 것과 예. 나의 목적은 늙지 않는 것, 나의 목적은 그 젊었을 때 네. 뽀샤시한 피부, 모공 없고 주름 없는 피부를 간직하리라 하는 이 어떤 생각을 강력하게 지니고 있는 것과 네, 네. 아우 귀찮아, 아유 좀 어때, 나이가 가는데 내 친구들도 늙어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인드 차이인 것 같아요. 미세먼지에 꽃가루에 뭐 난리 나는데 세안법 하나만 네. 레슨을 해주십시오. 저는 곡물 미용법을 연구해서 네. 클렌징 오일도 그 우리가 부침을 부쳐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재로 원료로 합니다. 그래서 클렌징 오일도 곡물에서 추출한 그 성분으로 클렌징, 메이크업을 하거나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 밖에 나갔다 왔을 때도 그 클렌징 오일로 닦아내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저는 모공이 없는데 그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모공이 이완되거든요. 네. 수축이 안 되는 네. 경우들이 네. 정말 많아요. 그러면 아무리 무엇으로 닦아도 모공 속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찌꺼기라 그러면 이상하죠. 네, 아니에요. 흘러나오는 그 피지 분비도 있을 뿐 아니라 또 비비크림이나 네. 그 파운데이션 그 자체도 덜 닦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는 곡물을 개서 팩을 해서 딱 말린 다음에 한 두세 시간 있다 살짝 뭐 어떤 분들은 확 떼어서 뭐 피부가 빨개졌어야 하는데 한쪽을 살짝 해서 떼어내면은 모공 속에 붙은 피지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불순물이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모공이 없고 잡티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보니까 이 피부가 뭐 건성, 지성 이렇게 나눠 있어서 네네. 그거에 따라서도 클렌징 방법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건성하고 네. 지성을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네. 우리가 20대 전후는 그 옛날에 뭐 청춘의 심볼이라고 여드름도 하고 나고 피지가 예, 과다 전문용어로 개기름도 끼고 네네 네. 그게 이제 과도하게 네. 우리 인체에서 뭐든지 윤활유가 활성화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20대 후반 30대 40대는 어떤 자극에 의해서 트러블로 이 유분이 흐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60이 되는데 50이 되는데 왜 여드름이 날까? 그건 일종의 트러블이거든요. 네네. 안 좋은 제품을 썼을 때 피부에서 안 좋은 제품을 피부 속으로 흡수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기름이라는 것을 내보내 가지고 이렇게 방어막을 치는 네. 거예요. 네. 그죠? 우리가 축구 선수가 축구를 빵 칠 때 골키퍼가 막아내잖아요. 그 이치거든요. 근데 그것을 막아내고 피지가 내가 이제 내 그 목표의 일을 다 했구나. 다시 몸속으로 들어가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이미 몸에서 흘러나온 것은 안 다시 들어가죠. 들어가지를 않아요. 들어가도 안 되고. 이미 나오면은 노폐물이니까. 네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셔서 일단 그 피부 바깥층으로 흘러나왔거나 잘못된 제품을 써서 각질이
우리가 양파 껍데기가 죽어나잖아요. 네. 그럼 피부가 건성은 그냥 건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체질적으로 그 여드름이 났던 사람도 있고 여드름이 나는 평생 뭐 여드름이라고는 안 나봤어 이러는 분들도 있지만 네. 그런 분들도 이렇게 건성이라는 분들은 그 각질이 그 유분이 흐르는 분들보다는 더 건조하게 노화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일단은 벗겨내야 돼요. 네. 그래 어떤 분들은 또 뭐 필링이 되면 안 된다는데 저는 평생을 저녁마다 이 각질 제거를 오늘 눈으로는 안 보였지만 이만큼 내가 노화가 됐겠지. 손톱 길어 나오고 머리카락 그쵸. 길어 나오듯이 그래서 미세하게 자극이 안 가게 스무스하게 각질 탈락을 되게 하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파운데이션을 발랐건 뭐 팩트를 했건 하면 유분기가 많아서 네. 유분기는 똑같은 성분이 기름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클렌징 오일 제품도 되게 또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어떻게 이제 제품이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제품으로 세안법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비비나 어떤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밀착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폼 클린저나 어떤 그 세정제로 닦아도 그게 밀착이 된 게 잘 닦이지 않으니까 1차적으로 클렌징 오일로 한번 닦아내고 네. 폼 클린저나 본인이 지향하는 이거 쓰니까 피부에 나쁘지 않네 생각했을 때 그것으로 닦으면 돼요. 그리고 과도하게 피부가 이상하게 뭔가 세안을 하고 나면은 당김이 오네. 뭔가 좀 쓰리고 아프네 할 때는 밥을 갈아서 흰밥을 갈아서 그걸로 세안을 또 한 번 해주면 돼요. 근데 많은 네. 분들이 지금 혼돈을 겪는 게 네. 오일 제품 저도 써봤는데요. 네. 이게 오일 바른 다음에 네. 물로 씻어내야 되는지 아. 티슈 같은 이렇게 화장솜으로 닦아내야 되는지 네. 그 이후에 또 다른 비누칠을 해야 되는지가 네, 네. 헷갈리거든요. 그다음에 네. 만져보면 뭔가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만 해도 이렇게 뻑뻑한 느낌이 들어야 잘 씻었다라고 생각하게 그래서 해서 제가 결국 늘- 볼이 이렇게 막 부어오를 때도 있고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우리가 세안을 하고 나면 뽀드득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빨리 얻는 그걸 깨야 돼요. 환상을 깨셔야 됩니다. 모두득과 헤어질 네. 결심. 네. 왜냐하면 피부라는 게 산성막,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 자체를 말끔히 씻어내고 나면은 피부에서 윤활유를 바깥층으로 보내서 다시 당김이 없고 또 편안하게 네. 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곡물미용법의 주장은 곡물미용법의 핵심은 네. 자극을 주지 말자는 건데 물론 클렌징 콩기름 클렌징 오일로 닦아내고 그걸로 1차적으로 메이크업을 닦아내요. 네. 근데 크리넥스 3장 2장에다가 물티슈, 물을 충분히 뿌려서 한번 닦아내고 또 한 번 해서 닦아내면 얼굴이 여러분들이 뽀드득하게 닦아지는 그 느낌은 옛날의 느낌, 현재의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거에 익숙해져야만이 저처럼 늙지를 않고 피부 문제가 생기지를 않아요. 네. 그러면 물로 한번 닦아내고 여러분들이 또 이건 폼 클렌저를 써도 자극이 없네 하면 그걸 쓰셔도 좋고 네. 그 폼 클렌저가 왠지 피부에 자극이 가는 것 같아 하면은 곡물가루로 세안을 하셔도 좋고 또 피부가 어느 순간 민감해졌을 때는 흰쌀 밥을 이용해서 그거를 세안을 하면 돼요. 아우 이게 지금 그 많은 얘기를 함축시켜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머리에서 지금 막 편집을 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알아듣겠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네. 그냥 물세수만 한다라는 분도 있고 네. 아침에도 꼼꼼하게 세안제를 사용해서 지난밤에 나왔던 뭐 피부의 그런 게 기름이라든지 있어요. 그런 뭐 게. 각질도 아침에 좀 네, 떼내도 네. 된다는데 네. 이금희 원장님은 어떤 방법을 네. 추천하시나요? 물론 이제 우리가 밤새 자면서 숨을 쉬면서 피부에도 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왜 하루 아기들을 비유했을 때 아기들을 세안 안 시키면 왜 꼬치치치한데 세안을 네. 시키면 아주 뽀얗잖아요. 예. 그런 원리가 있는데
아침에 세안하는, 아침에 강력하게 세안을 하면 저녁에는 우리가 그 8시간이나 7시간을 푹 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부가 과도하게 세정을 해서 각질이 미세하게 나갔어도 그 자는 몇 시간에 피부 각질층이 다시 만들어져서 편안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아침에는 과도하게 세안을 하고 또 화학성분, 사실은 그게 피부가 건강할 때는 화장품이 피부에 무리가 없지만 건강하지 않을 때는 그것도 또 자극이 가요. 그럼 일상생활이라는 게 스트레스 받죠. 일에 생각 많이 하죠. 모든 것이 생각이 과중됐을 때 나타나는 게 피부거든요. 네. 물론 몸속에 뭐 간으로 신장으로 나타나는 피부, 몸 인체의 피곤함이야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피부는 금세 알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피부를 보면 아, 저분이 수면이 부족하다. 화장품이 지금 안 맞는구나. 지나치게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피부 관상가. 그럼요. 네네. 예. 이번 회에서는요, 유난히 피부 때문에 트러블이 많은 봄, 미세먼지나 꽃가루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분들을 위한 네. 세안법을 이제 이금희 원장을 통해서 들어봤고요. 원장님, 네. 다음 편에 또 한번 출연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특히 눈가 주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난히 주름이 가장 깊게 또 많이 생기는 게 빨리 눈가잖아요. 생기고. 네, 빨리 생기죠. 이유가 뭐예요? 의학적으로도 나와 있지만 다른 주름 부분은 뼈가 버팀목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육이라든가 모든 게 이제 주름을 형성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죽었을 때나 예. 그 속된 얘기로 해골이라고 그러죠. 예. 딱 나왔을 때 눈이 종바처럼 딱 패였잖아요. 맞아요. 여기는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뼈가 없으니까. 그리고 조직이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는 지방도 있고 근육도 있지만 여기는 없어요. 활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아주 민감하고 예리하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눈가 주름을 방지하거나 더디하기 위해서 네. 버려야 될 습관. 많이 웃는 거. 저는 어렸을 땐 제 이금희는 참 눈웃음을 쳐. 이게 자글자글 될 것 같은 생각으로 이제는 눈 동자로 웃으면서 여기 근육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어머.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고객님들이나 친구들이 야, 그 정도까지 조심을 하면서 안 늙을 이유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조심이라도 하면서 노력하면서 안 늙고 싶은 거예요. 많이 웃지 않기. 네. 그러나 그다음에 많이 있어요? 안 웃는다 그러면 또 싸나운 그것 때문에 안 되니까 네, 일단 네. 이렇게 찌그려서 웃지 말고 네, 네, 네. 눈 동자로 미소로 딱 띠라는 얘기죠. 우아하게. 눈으로 웃는 거예요. 눈으로. 이 표정을 안 움직이고 이 표정을 안 움직이고. 네. 그래서 저는 제 나이에 비해서 주름이 많이 없죠. 예. 그리고 네. 두 번째는 금지해야 될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 보통 여자들이 마스카라 칠할 때 눈을 이렇게 딱 위로려고 하면 여기 선이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자체도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예. 어떤 화장할 분들은 때? 이제 눈을 비비면 주름이 생긴다 그러는데 네. 오히려 그건 눈 활동을 한 그 주름을 대림질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수분과 유분이 유난히 저장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눈 부분이기 때문에 크림이나 뭐 참기름, 꿀 같은 걸 마사지를 해서 계속 데려주는 거예요. 저는 아침, 점심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이렇게 데려줘요. 여기서 이렇게 쓸어주고 여기서 쓸어주고. 그래서 오늘도 메이크업을 하는데 메이크업 해주는 원장님이 근데 원장님 연세에는 아이라이너를 그리면은 다 찌글찌글한데 나는 그게 찌글찌글이 안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74인데도 확실히 주름은 각국이 나름이고 정성 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런 네. 습관 절대 안 된다라는 게 뭐 하나 뭐가 더 있을까요? 이따 바르지 뭐. 이게 아니라 주름이라는 것은 한번 형성이 되면 피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꼼꼼히 채워주세요. 보통 25세 이후로 주름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저도 24살부터 부쩍 신경을 썼거든요. 보통 20살 넘어가면 뭐 주름이 생긴다, 노화가 진행된다, 속에서부터 차근차근해서 겉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발라주는 거. 네.
수유분 밸런스가 얼굴에 차곡차곡 있으면은 웃거나 주름이 가도 이게 살짝 찌그러졌다가도 원위치로 가거든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크림이 크림이지 뭐 굳이 아이크림을 꼭 발라야 되나? 일반 크림으로는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이크림은 조성 자체가 네. 성분 자체가 일반 크림하고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찐덕거려도 안 되고 네네네. 예를 들어서 가벼우면서 부담감이 없어야 되는데 네네. 저 같은 경우도 아이크림을 두 종류로 만들어요. 보통 20, 30대는 굳이 유분이 많이 필요가 없으니까 모이스처, 네. 수분 크림 종류로 아이크림을 네네. 만들고 네. 주름 기능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처럼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분들은 발라도 건조하거든요. 네. 그래서 유분기를 약간 더 넣기 때문에 수시로 발라주는 거예요. 아, 지금 발랐는데 아까운데 살짝 바르는 게 아니라 피부가 먹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발라주라는 얘기예요. 50년 임상을 하셨으니까 네. 계속 원장님이 젊으셨을 때부터 만났던 고객들 가운데 네네. 아이크림 같은 거 열심히 바른 분과 네. 아이 뭐 됐어요 뭐 대충 할래요 했던 분하고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확연히 차이가 지던가요? 그럼요. 제가 이제 네. 전에는 샵도 오픈을 했었잖아요. 네네. 81년, 2년도에 온 고객들이 지금 뭐 70, 80이 된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때 대학교 때 온 뭐 손님들은 또 60 중반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 계속 제가 설교하듯이 지도하듯이 쭉 했기 때문에 안 늙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를 보다 나의 또래 이런 분들이 전화가 와서 세상에 어저께 원장님 유튜브 다 찾아보면서 홀라당 반했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말 정말 저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제 주변에서 이제 저보다 4살이 더 나이가 든 아줌마가 계세요. 주름이 많아서 과연 저 주름이 될까? 아줌마 피부 관리 안 하면 여기서 나랑 같이 못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6개월째 관리를 했는데 기미도 없어지고 여기 이마에 내천자처럼 큰 주름도 없어지고 잔주름도 많이 없어졌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체가 살아있는 한 하면 됩니다. 네. 네. 이나영 씨가 네. 그 패션 전문지 보그지에 나와서 네네네. 원장님이 만드신 아이크림이에요. 네. 이걸 여러 개 사서 쟁여놓고 여기도 바로 수시로 계속해서 굉장히 아침 많이 건강하는 쓰고 게 아니라, 있어요. 네, 네. 정신 차리면 바르고 네. 라고 하기도 했는데 이 아이크림 어디까지 발라도 되는 건가요? 어느 부분? 옛날에는 네. 왜 여기만 아이크림이 발랐어, 여기만. 아이크림이 눈만 바르게 나왔는데 지금 전체적인 그래서 우리 그 아이크림은 링클 브레이크잖아요. 주름을 네. 딱 브레이크를 건다. 네. 네. 주름 있는 곳은 다 찾아가면 되고 네. 우리 아이크림 같은 경우는 이제 곡물 추출물이 들어갔고 네. 그래서 임상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마, 네. 뭐 눈, 네. 요 팔자, 입술, 목 다. 네, 네. 리프팅 또 볼륨. 아. 주름이 있으면 여기가 패이게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걸 계속 바르면은 볼륨이 생기는 거예요. 볼륨이 생기는 건 근육이 생기는 건데 아이크림을 바르면서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일단 근육이 꺾이는 거니까 수시로 마사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몸에 림프선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여기도 또 이렇게 많이 마사지를 네네. 해요. 네. 여기도 하고 우리가 그 식사를 점심에 하고 입을 딱 닦잖아요. 네. 그럼 많은 분들이 립스틱은 발라요. 네. 근데 여기에 영양은 안 바르잖아요. 아. 가지고 다니면서 바르라고 해요. 네. 그렇게. 가지고 다니세요. 네네. 근데 이 아이크림을 몇 살 때부터 발라야 되나? 왜냐면 요즘은 초등학교 애들이 색조 화장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20대 전후부터 아이크림이나 피부 유수분 밸런스는 충분히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대부분은 아이크림 그러면 중년 여성들이나 바르는 거지라는 편견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렇지가 않군요. 그럼요. 네. 그러면 아이크림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는 중년 여성분들이 지금이라도 바르는 게 낫겠죠? 아, 그럼요. 훨씬 네, 낫죠. 네. 달라진다니까요. 지금이 제일 빠를 때다. 지금은 더 그럼요. 바르시는 게 좋고요. 네네. 아이크림 바를 때 저지르는 흔한 실수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피부에 꼭 좋은 제품만, 좋은 재료만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아이크림을 살살살살 바른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름을 핀다는 대림질을 한다는 그 생각으로 바르시면 돼요.
다림질. 네네. 예. 보통 우리들이 여기가 눈이 부잖아요. 네네. 그죠? 여기서 눌러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살짝 쓸으면서 마사지를 좀 해주고 위에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아. 누르면서 눈 두덩이가 부어가지고 늘어지게 이제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이가 들으면 눈이 또 딱 들어가는 그 상태도 있잖아요. 저는 네. 그게 없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확실히 마사지하고 아이크림은 효과가 정말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이크림을 눈 두덩이에도 발라 주는 그럼요. 거죠? 눈까지 다 발라줘요. 이마까지 다 가는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이금희 원장님의 아이크림인데요. 이걸 되게 어느 정도 양까지 눈에만 바른다면 양이 저는 이렇게 해서 일단 처음에는 많이 띄지를 말고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다 발라서 이 네네. 정도? 네. 네, 더 양이 많아도 돼요. 아, 그 피부라고 하는 것은 이게 흡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양을 많이 바르거나 적게만 안 바르면 돼요. 아, 촉촉하게 바르라는 얘기. 촉촉하게. 네네. 여러분 피부 고민 있으시죠? 피부에 관심 없는 분 없으시죠? 기미 있는 분들은요 오늘 이 방송 꼭 좀 보셔야 됩니다. 오늘 기미 특집 주목하셔야 됩니다. 피부에 대해서 유익한 얘기 나눠주실 이금희 원장님, 피부에 밥을 주는 여자 함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원장님은 이금희, 네. 피부에 밥을 주는 여자라는 그 문구로 너무 유명하시잖아요. 네. 그 밥은 우리가 이제 쌀이나 뭐 곡식을 네. 먹듯이 곡물 미용으로 네. 워낙 예전부터 유명하신데 피부과 시술 요즘은 다들 이렇게 막 받잖아요. 받으셨죠? 시술? 저는 그런 오해를 정말 많이 받아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원장님 정말 가시는 곳이 어디세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방송 멘트를 들어봐라. 내가 피부과나 어디 병원에 가서 그 도움을 받고 방송을 하는 멘트인지 나는 진실하다. 내가 그런 병의원에서 도움을 받는다면 굳이 방송을 하지도 않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유명한 곳 찾아서 가세요 하지. 네. 누가 여러분들이 번거롭다고 하는 곡물 미용법을 곡물을 빻고 쌀을 갈아서 하라고 하겠냐. 원장님 워낙 그 셀코를 통해서 다양한 네. 피부 관리 노하우를 공유를 해주고 계신데 여성들의 피부 고민 부동의 1위이자 네. 이렇게 자외선 노출이 많은 요즘 같은 이제 네. 여름 뭐 그럴 때 바로 기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하는데 기미 왜 생기는 거예요? 자외선 때문이에요? 제가 사실 이 김이 이제 특집이잖아요 오늘. 네. 그래서 많은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기미를 제가 보게 되면 물론 뭐 의학적으로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나왔으니까 누구든지 그 얘기는 읊을 수가 있죠. 네. 그러나 저도 이제 기미가 생겼던 사람으로서 한 35년 전에는 기미는 관 속에까지 가져간대. 그렇게 한번 생기면 못 방법이 고친다고. 없다 이 얘기죠. 그쵸. 못 고친다고 했는데 저는 하면 된다예요. 하면 된다. 왜 제가 없어졌고 제 주변 사람들이 다 기미를 떼어내고 있으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기미 크림을 가지고 기미 부위에 바르면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네. 기미 부위에 바르면 기미가 없어질 줄 아는데 네. 전체적인 겁니다. 아.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그 영양이 위로 가서 모든 요소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손도 움직이고 활력이 넘치는 네. 인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얼굴 전체가 좋아져야지 기미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색소가 나와서 고착이 된 게 기미인데 띄어내면 되는 거예요. 시간을 더 빨리 없애고 싶으면은 곡물 미용법을 실천하면서 병원에서 가볍게 도움을 받으면서 이쪽 저쪽 도움을 받으면 더 빨라질 수가 그렇죠. 있고 여러분들이 곡물 미용법을 한 4개월, 5개월 정도 하면은 군데군데 어르러기처럼 조금 희끗희끗 올라오거든요. 네. 저 친구를 봐도 그렇고 보통 한 4, 5개월까지는 저한테 전화를 하고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면 저는 이제 제가 많이 알고 있고 또 쟤도 없어지고 주변에서 없어진 분들이 많으니까 안정을 시키면서 차근차근 따라오게 해요. 아이 달래듯이. 그러다 보면은 몇 개월이 지나고 나면 본인들이 터득을 하는 거예요. 아, 되는구나. 근데 왜 안 된다고 그러지?
낮에 이제 뭐 바깥에 햇볕을 보거나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스트레스 안 받을 수도 없고 우리 삶 자체가 햇볕을 안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럼 뭐냐? 낮에 걸리고 상처받은 피부를 저녁에 얘가 달래져서 달래지 않으면 미안한데 너는 좀 떨어져 나가줘라. 낮에 이 그 혹독한 우리 그 얼굴을 햇볕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았고 혹독한 하루를 보냈잖아요. 그럼 너는 좀 떨어져 나가줘라 하고 이 곡물 미용법으로 자연으로 우리 피부에도 밥을 먹여야 된다는 제 주장처럼 우리가 식단 밥을 먹듯이 피부에도 네. 그것을 그대로 똑같이 먹여주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네. 제가 화장품을 만들면서 피부샵까지 같이 했잖아요. 네. 63세 그걸 접었어요. 공장을 지면서 2개를 다 할 수가 없어서 나도 늙겠지. 이제는 이 늙은 모습을 고객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겠지. 관리실을 접었는데 곡물 미용법을 하니까 70이 넘어도 안 늙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 기미 특집은 조금 더 내가 또 얘기를 추리면서 많은 분들한테 자신감을 주고 또 따라오라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100% 나설 수가 있으니까. 기미도 100% 떼어낼 수 낫는다. 있다. 100% 낫는다. 나이가 들면 오늘 좀 중요한 날이다. 뭐 동창회가 있다, 뭐가 있다, 네. 행사가 있다. 뭐 이렇게 그런 날은 화장으로 이렇게 보통 가리려고 하는데 네, 그것도 가리면 화장으로 좋죠. 가리려고 하면 뭔가 두꺼워지고 그러다 보면 네. 주름도 더 많이 보이고 네, 네. 주름 사이로 막 끼고 이래서 더 피부가 이렇게 거칠어 보이거든요. 그럼 그래서 에이 그냥 포기하고 살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60대에도 이렇게 그럼요. 피부에 밥을 70대도. 주는 홈케어로 기미 없애는 게 가능합니까? 네, 그럼요. 100% 가능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모든 재료가 없을 때는 집에 있잖아요. 지금 외출하는 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흰 밥. 집에 흰 밥을 믹서에다 곱게 요플레처럼 갈아가지고 거기에 순간적으로 뽀얗게 하는 게 오이 꼭지하고 상추예요. 오이 꼭지하고 오이 상추. 꼭지하고 상추고 그리고 고구마. 고구마를 쪄서 고구마는 그 먹어서도 좋지만 피부에 팩을 하면 피부에 활성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걸 갈아서 얼굴에 팩을 하고 여러분들 거즈가 없으면은 그 면 수건 있죠? 면 수건, 네. 손수건 잘라가지고 여기 딱 붙이고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살짝 떼고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화장을 하면 그날은 화장이 너무 잘 받아서 촉촉하고. 두껍지 않아도 그날은 피부 미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피부 뭔가- 화장은 진짜 두꺼우면 안 돼요. 그럼요. 그리고 뭔가 피부가 두들두들 거칠은 느낌이 든다 하면은 꿀 한 티스푼에 꿀. 계란 노른자 조금 참기름 한 티스푼을 개가지고 먹어도 맛있겠다. 섞어가지고 이걸로 마사지를 한 다음에 스팀 타올로 싹 닦아내고 본인들이 쓰던 기초 화장 바르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는 땡이에요. 아.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제 나이가 공개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100세 시대인데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해서 문의가 많이 오다 보면은 저도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우리가 같은 세대를 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저는 원장님 같이 깨끗해지는 걸 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흉하다.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시간이 걸려도 100% 좋아집니다. 네. 주름은 이미 노화된 거라서 어느 쯤에서 좋아질지 모르지만 색소는 깨끗해집니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사진들이 3월 20일 날 촬영한 사진이에요. 왼쪽 사진이요? 네네, 네. 왼쪽 사진이 지금 이쪽 뽀얀 사진은 네. 4월 17일 날 촬영한 사진이에요. 아니 오른쪽에 뽀얀 피부가 왼쪽에 이 피부랑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같은 사람이에요. 아마 지금 더 좋아졌을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송하는 것도 네. 더 이거 어떻게 그 시청자분들이 희망을 갖고 불안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따라올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이거 진짜 기적이다. 기적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 쓰신 거예요 저분이? 곡물팩? 홈케어셋 늘 벗겨내고 넌 벗겨내야 된다. 팩을 붙이고 자고 팩을 시간 날 때마다 하고 그리고 저렇게 주름이 많으니까 주름 크림 기름
기미 크림을 정말 하루에 50ml를 바를 정도로 나 이거 너무 바르는 거 아니야. 미안해 죽겠어. 먹어도 피부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좋아지고 나니까 화장품도 적게 발라지고 본인이 이제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세안법하고 곡물 팩하는 방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들 보통 이제 곡물 팩 같은 경우는 미세하게 갈려야지 곡물 세안을 해도 자극이 없어요. 근데 집에서 여러분들이 거칠게 빠는 것은 세안은 사실 안 되거든요. 아무리 채도 쳐도 안 되니까 곡물 가루로 개서 물에 세수도 개서? 하고 팩도 하고 제가 50대 60대까지는 곡물 세안반 했는데 60대 후반부터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도 아무리 가꿔도 이렇게 피곤한데 하루에 2-3시간 자는데 나라고 안 늙겠어. 네. 그러면 미세하게 눈에 안 보이는 이 죽은 각질은 밀려 나갔으면 좋겠다. 필링제를 독하지 않고 과하지 않고 순한 것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개발을 해서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팥팩은 누누이 얘기를 했거든요. 피부가 예민할 때는 흰 밥을 갈아서 세안을 하고 팩을 하지만 기미가 있거나 그럴 때는 흰 밥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파란 상추, 오이 꼭지를 갈아서 오이 꼭 찧어야 돼요? 네네. 거기에는 이제 쿠쿠르비타신이 있기 때문에 멜라닌 색소도 증가되는 것을 막고 미백작용도 있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오이 많이 이게, 붙였죠. 그럼요. 이게 증가만 멈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게 떨어져 나가기 전에 약간의 연예기라도 해야지 연한 그 모습이라도 보여야지 여성들이 꾸준히 하게 되잖아요. 사람 심리가 팩을 한번 하고 나서 얼마나 뽀얘졌을까 하고 거울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좋아져야지 신바람이 나서 열심히 하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절망, 실망. 왜냐하면 본인들이 기대치가 많기 때문에 많은 실망과 절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죽음하고는 직결된 문제가 아니니까 피부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 꾸준히 지혜롭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절망, 실망 하시지 말고 하면 된다. 오늘 중년 여성들의 피부 고민 1위 기미와 이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금희 원장님과 기미 함께 특집이에요. 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미 특집 피부에 밥을 주는 여자 이금희 원장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셀코 TV 탐나는 일상에서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